안녕하세요. 명리학 결혼 제21강 중급 명리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육신의 의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중급 명리학을 공부하는데요. 중급 명리학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목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페이지를 보면 중급 명리학의 목차가 나옵니다. 중급 명리학에서 공부할 내용은 육신, 그리고 용신, 격국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이라고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육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육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면 사람의 성격이나 장단점, 그리고 여러 가지 특징들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MBTI가 많이 유행을 하죠. 그 MBTI를 보면 역시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육신 공부를 정확히 하시면 MBTI보다 훨씬 더 사람의 성격이나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신 공부에는 그 사람이 그런 성격이나 그런 장단점을 가지게 되는 이유까지도 다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명리학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명리학 공부의 여러 분야 중에서 특히 육신 공부가 가장 재미있는 분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용신하고 격국 공부도 있는데요. 용신 격국 공부를 하시면 사람이 운이 언제 좋아지는지 또 운이 언제 나빠져서 힘들어지는지 그런 내용들을 용신 격국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 공부를 하면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고 용신 격국 공부를 하면 사람의 운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명리학에서 중요한 공부는 이 중급 명리학에 아주 많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21강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육신의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사주팔자의 일간과, 일간은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인 일간과 주변의 나머지 7개의 천간지지들의 생극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이 표는 제가 제1강 초급 명리학 첫 번째 시간에 그려드렸던 사주팔자, 그거를 그대로 작게 여기 다시 그려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의 윗글자, 일간이 자기 자신이라고 했죠. 이 일간과 주변에 있는 이 7글자들과의 관계를 보는 게 사주팔자를 푸는 법이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육신도 그렇습니다. 일간과 주변에 있는 이 글자들하고 관계를 보는 게 육신에 대한 공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일간이 중간에 있죠. 일간, 나 자신이 중간에 있고 요 주변에 비겁성, 식상성, 재성, 관성, 인성이라고 5개가 있습니다. 자, 일간인 나 자신하고 주변에 5개를 합치면 6개죠. 그래서 육신이라고 합니다. 일간과 주변에 5개. 그래서 6개라서 육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비겁성이라고 있죠. 비겁성은 비견과 겁재 이 2개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식상성은 식신과 상관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고, 재성은 편재와 정재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고, 관성은 편관과 정관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고, 인성은 편인정인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깥에 이 노란 동그라미는 비견겁재, 식신상관, 편재정재, 편관정관, 편인정인까지 전부 10개가 있죠. 이 바깥에 10개를 십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육신하고 십신은 크게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비겁성, 식상성, 재성, 관성, 인성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일간이라고 되어 있죠. 일간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여기에 있는 이 자리죠. 이 일간이 나 자신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일간인 나 자신이 목으로 태어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목 일간이면 갑이나 을일로 여기에 태어났다는 거죠. 자, 내가 만약에 목으로 태어났으면 여기 이꼴 관계가 돼 있죠. 나하고 똑같은 오행, 즉 주변에 목 일간이 주변 7글자에 또 목이 있으면 같은 오행이죠. 그러면 이거를 비겁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일간하고 같은 오행을 비겁성이다. 목으로 태어났으면 목이 비겁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생이라고 돼 있죠. 일간인 나 자신이 생하는 글자, 생하는 오행이죠. 그게 바로 식상성입니다. 근데 목이 생하는 거는 목생화, 화죠. 그래서 일간 주변에 화라는 오행이 있으면 목 일간의 입장에서는 이 화를 식상생, 즉 식신상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간이 극하는 오행, 일간이 공격을 하는 극하는 오행이 바로 재성인데요. 목 일간의 입장에서는 극하는 오행이 뭐죠? 목극토, 토가 되겠죠. 자, 목 일간의 입장에서는 토가 재성이 됩니다. 그리고 관성은 오히려 일간인 나를 공격해 오는 글자죠. 일간을 공격하는 글자를 관성이라고 하는데, 목 일간의 입장에서는 목을 공격해 오는 글자는 뭐죠? 금극목, 금이 목을 공격하죠. 그래서 목 일간의 입장에서는 주변에 금이 있으면 그것은 관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성은 일간인 나 자신을 생해주는 글자입니다. 나를 살려주고 나를 생해주는 글자죠. 자, 목 일간의 입장에서 목을 생해주는 건 뭐죠? 수생목이 있죠. 그래서 물이라는 오행이 일간인 목을 생해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목 일간의 입장에서는 수가 인성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주변에 5개 비겁성, 식상성, 재성, 관성, 인성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오행 때문에 그렇죠. 나 자신인 일간과 주변에 오행, 목화토금수라는 게 있는데, 일간인 나 자신과 똑같은 오행은 비겁성이고, 내가 생해주는 오행은 식상성이고, 내가 극하는 오행은 재성, 그리고 나를 극하는 오행은 관성, 그리고 나를 생하는 오행은 인성이다. 일단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게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비견겁재, 식신상관, 편재정제, 편관정관, 편인정인이라는 이 10개 10성으로 조금 더 자세히 분리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에서 이제 이렇게 2개씩 나눠지는 이유는 오행에서 이 오행이 각각 음과 양이 있죠. 음양이 같은지 다른지까지 따져서 10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를 그대로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 목이 있죠. 목하고 똑같은 주변에 목이 있으면 비겁성이라고 했죠. 같은 오행입니다. 같은 목끼리 이런 같은 오행이 비겁성인데, 여기에서 음양까지 똑같으면 비견이라고 하는 거고, 음양이 다르면 겁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간목이다. 간목이면 목 중에서도 양목이죠. 양목으로 태어났는데 주변에도 역시 똑같은 양목이 있다. 같은 목인데 음양까지 같아서 똑같은 양목이 주변에 있으면 그것을 비견이라고 하고, 겁재는 같은 목이긴 하지만 음양이 달라서 음목이 주변에 있으면 그것을 겁재라 부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 5개는 오행인데 이렇게 또 2개로 분리되는 이유는 음양까지 같은가 다른가를 보고 이렇게 주변에 5개가 또 10개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상성이라는 것은 일간인 내가 생하는 글자라 했죠. 생하는 오행인데 일간과 음양까지 같으면 식신이고 음양이 다르면 상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극하는 오행이 재성인데
음량까지 같으면 편재라고 하고 음량이 다르면 정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일간인 나 자신을 극하는 오행을 관성이라고 했죠. 그런데 나 자신과 음량까지 같으면 편관이고 음량이 다르면 정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일간인 나 자신을 생하는 오행을 인성이라 했는데 음량까지 같으면 편인이고 음량이 다르면 정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10가지가 일간인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생하느냐, 극하느냐 그 관계에다가 음양까지 같은가 다른가로 해서 이렇게 10가지로 십신이라는 것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은 그대로 있고 요 중간의 내용만 조금 바뀌겠습니다. 중간의 내용만. 자, 역시 제21강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금방 그 내용을 글로 써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육신이라는 것은 일간 나 자신과 주변에 있는 비겁성, 식상성,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합쳐서 육신이라고 했죠. 그리고 비겁성은 비견과 겁재를 합친 말이고 식상성은 식신과 상관을 합친 말이고 재성은 편재, 정재를 합친 말이고 관성은 편관, 정관 그리고 인성은 편인, 정인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겁성 중에서 비견은 일간하고 오행이 같죠. 거기에다가 음량까지 같은 겁니다. 음량과 오행이 일간하고 모두 같으면 비견이라고 부르는 거고 일간하고 오행은 같지만 음량이 다른 거죠. 음량이 다르면 겁재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식신상관은 둘 다 일간이 생하는 글자죠. 일간이 생하는 글자입니다. 일간이 생하는데 음량까지도 같으면 식신이라고 하고 음량이 다르면 상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재성은 일간이 극하는 거죠. 일간이 극하는 오행인데 음량이 같으면 편재, 음량이 다르면 정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관성은 일간을 극하는 거죠. 일간, 나 자신을 공격해오는 글자를 관성이라고 하는데 음양이 같으면 편관이고 음양이 다르면 정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인성은 일간인 나 자신을 생해주는 거죠. 나를 생하는 글자를 인성이라고 하는데 음양이 같으면 편인이라고 하고 음양이 다르면 정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앞에서 했던 내용을 글로 써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재미있는 내용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 10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씩 분석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자, 지금 먼저 상관하고 편관 그리고 편인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3가지 있죠. 자, 이 10가지의 육신, 이 십신 중에서 상관, 편관, 편인이 가장 독특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별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사주에 이 일간 주변의 7글자에 상관, 편관, 편인이 있으면 평범한 사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좀 평범하게 무난한 성격의 좀 평범한 사람들도 있고 아주 좀 독특하게 별난 성격도 있겠죠. 좀 개성이 강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상관이나 편관, 편인이 있으면 굉장히 독특한 성격,
별난 성격이다 라고 일단은 보셔도 됩니다. 이 상관이나 편관, 편인이 각각 사람의 성격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는 앞으로 자세히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요 세 개가 조금 그게 심하다, 좀 많이 독특한 사람들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편재, 정재 중에서도 굳이 말하면 편재가 조금 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편재, 정재는 이런 식신상관에 비해서는 차이가 상대적으로 좀 덜한 편인데, 그래도 굳이 편재, 정재 중에서는 편재가 좀 더 독특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비견, 겁재는 이 두 개의 차이도 물론 있습니다. 비견하고 겁재도 다른 점이 있는데 식신상관이나 편관, 정관 또는 편인, 정인에 비해서는 비견, 겁재는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식신, 정재, 정관, 정인, 이 정자 붙은 거 3개 있죠. 자, 식신과 정재, 정관, 정인, 이게 일간 주변에 많이 있으면 이 빨간 걸로 되어 있던 상관, 편재, 편관, 편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평범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성격이 평범한지 아닌지라는 것은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평범한 성격이 있고 좀 많이 개성이 강하고 독특한 성격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빨간색이 되어 있는 상관, 편재, 편관, 편인은 사람들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아주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신이나 정재, 정관, 정인은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특징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좀 일반적인 성격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10가지가 전체가 다 정확히 분석을 하면 어떤 성격인지는 다 따로따로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해서 공부할 때 다 자세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저 자신을 공개하면 저는 저 자신 주변에 역시 7글자가 있겠죠. 7글자 중에 저는 상관이 2개가 있고 편관이 3개가 있고 편인이 1개가 있고 편재가 1개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저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 파란색 동그라미 한 거나 아니면 빨간색 동그라미, 그리고 이 비견겁재 이런 게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상관이 2개, 편재가 1개, 편관이 3개, 편인이 1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주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상관, 편관, 편인, 편재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말하면 제가 별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그걸 잘 몰랐는데 살면서 제가 좀 많이 독특한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 육신을 공부하니까 왜 그런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시면, 이런 글자들을 다 공부해 보시면 이 글자들의 특징을 알게 되면 정말 나한테 이런 면이 있는데 바로 이런 글자들 때문에 내가 그런 거구나 라고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 육신의 이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공부를 했는데요. 이 내용들을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 글 있죠? 이 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